새벽 2시 30분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65세 금자는 심장이 뛰는 걸 억누르며 계속 잠든 척했어요. 조용히 해. 깨면 안 돼. 복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미영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빨리 하자. 시간이 없어. 아들 진우의 목소리까지 들렸어요. 금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까지 이 일에 관련되어 있다니. 미영이 먼저 들어와서 금자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손전등의 작은 불빛으로 금자의 얼굴을 비춰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히 잠들었네. 약이 잘 듣고 있어. 약? 금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이 바꿔친 약에 수면제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한 적 있으신가요? 당신의 이야기를 대신 전해드리는 노후 감동의 찐사연방입니다. 오늘도 믿을 수 없는 가족 이야기 함께 보시죠. 65세 평범한 이금자의 아침은 언제나 백구의 따뜻한 숨결로 시작됩니다. 전통시장에서 35년을 일하고 은퇴한 지 3년, 이제 금자에게 남은 건 작은 정원과 이 녀석뿐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백구야, 오늘도 산책 갈까?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백구를 보며 금자는 웃음을 지었어요. 길에서 주워온 지 3년, 이제는 금자보다 더 똑똑한 것 같은 이 아이가 있어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정원에서 상추와 깻잎을 따서 소박한 아침을 차려 먹는 것이 금자의 소소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며칠 전부터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심하게 어지럽고 혈압약을 먹어도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계속됐습니다. 손끝이 자주 떨리고 가끔 시야가 흐려지기도 했어요. 나이 탓인가? 금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했지만 이런 증상은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오늘도 며느리 미영이 밝은 목소리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일주일에 2번은 꼭 들르는 미영, 아들 진우와 함께 오기도 하고 혼자 오기도 했습니다. 다른 시어머니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복받은 며느리였죠. 오늘은 엄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 재료 가져왔어요. 직접 해드릴게요. 미영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금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서 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직접 요리해주고 집안 청소까지 깔끔하게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엄마라는 호칭을 자연스럽게 부르며 친딸처럼 대해주는 게 고마웠어요. 하지만 오늘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왈. 미영이 가방을 들고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백구가 갑자기 격렬하게 짖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 누구에게나 친근했던 백구가 미영만 보면 이런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지 며칠 됐어요. 어머, 백구가 왜 이래요? 저만 보면 짖네요. 미영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백구는 더욱 격렬하게 짖으며 미영의 가방 쪽으로 몸을 낮추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마치 뭔가 위험한 것을 감지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백구야, 그러면 안 되지. 미영이한테 왜 그러니? 금자가 백구를 달래려 했지만 백구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어요. 특히 미영이 가방을 만지거나 움직일 때마다 더욱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엄마가 편해해서 그런가 봐요. 저는 괜찮아요. 미영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금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백구는 원래 사람을 잘 가리지 않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런 백구가 유독 미영에게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묘했습니다. 엄마, 요즘 몸은 어떠세요?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미영이 금자의 이마에 손을 대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금자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실제로는 몸의 변화가 확실히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혈압약 잘 드시고 계시죠? 제가 챙겨드릴게요. 미영이 부엌으로 가서 약통을 꺼내며 말했어요. 금자는 고맙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며칠 전부터 약을 먹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미영이 돌아간 후 금자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몸의 이상 증상, 백구의 변화, 그리고 왠지 모를 불안감이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백구야, 내가 뭘 알고 있는 거니? 백구는 금자의 무릎에 턱을 올리고 눈을 깜빡였어요. 그 눈빛에서 금자는 뭔가 간절한 메시지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 같은. 전통시장에서 35년을 일하며 온갖 사람들을 상대해온 금자의 직감이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창밖 달빛이 유독 차갑게 느껴지는 밤, 금자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평온한 일상에 어떤 무서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지를. 새벽 4시, 금자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몸이 나른하고 어지러운 증상이 더욱 심해져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상한 꿈을 꾼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 집안을 돌아다니는 소리를 들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또 시작이네. 금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백구도 따라 나와 꼬리를 살랑거리며 금자 곁에 앉았습니다. 평소라면 아침까지 푹 잤을 텐데 요즘 들어 새벽에 깨는 일이 잦아졌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려던 금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 거실 서랍에 넣어뒀던 통장이 다시 찬장 위 작은 금고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왜 여기 있지? 금자는 금고를 열어 통장을 꺼내며 당황했어요. 분명히 며칠 전에 병원비를 확인하려고 꺼내서 거실 서랍에 넣어뒀는데 언제 다시 금고로 들어간 걸까요? 내가 깜빡하고 다시 넣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금자는 평생 돈 관리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35년간 장사하면서 단 한 번도 계산 실수를 한 적이 없을 정도로 꼼꼼했거든요. 통장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며칠 전 확인했을 때와 잔고가 미묘하게 다른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4,8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4,780만 원? 20만 원이 빠져 있었어요. 금자는 머리를 짚고 생각해봤지만 최근에 돈을 쓴 기억이 없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본 것도 며칠 전이었고 그것도 10,000원도 안 됐는데 불안한 마음으로 약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약통 안의 약이 평소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늘 먹던 혈압약은 깨끗한 하얀색이었는데 지금 들어있는 약은 미묘하게 누런빛이 돌고 있었어요. 크기도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금자는 약병의 라벨을 자세히 확인해 봤어요. 자신의 이름, 병원명, 의사명까지 모두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약 자체는 분명히 다른 것이었어요. 이상해. 병원에서 약을 바꿔줬나?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아들 진우가 정장 차림으로 들어왔어요. 회사 출근 전에 들른 모양이었습니다. 진우야, 잘 왔다. 이 약 좀 봐봐. 금자가 약통을 내밀며 말했어요. 색깔이 전과 다른 것 같은데 병원에서 약을 바꿔준 적 있니? 진우는 약통을 대충 훑어보더니 별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엄마, 약은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요?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분명히 색깔이. 엄마, 요즘 너무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나이 드시면서 그럴 수 있어요. 진우의 말투가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마치 귀찮아한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장도 이상해. 분명히 거실에 뒀는데 금고에 들어있고 돈도 20만 원이 없어졌어. 엄마, 그런 실수 요즘 자주 하시잖아요. 며칠 전에도 안경 찾는다고 난리치시더니 머리에 올려놓고 계셨고, 진우의 말에 금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 일이 있긴 했지만 이번 일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때 미영이 들어왔어요. 오늘도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엄마 벌써 일어나셨네요. 어젯밤에 잠은 잘 주무셨어요? 그런대로. 근데 미영아, 혹시 내 약 바꾼 적 있니? 미영이 순간 얼굴이 굳었다가 금세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요. 제가 왜 엄마 약을 바꿔요?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아니야, 그냥 색깔이 다른 것 같아서. 엄마, 혹시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자주 있으세요? 미영이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진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최근에 그런 일이 좀 있었잖아요.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아니에요, 그냥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치매 검사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치매라는 말을 들은 순간 금자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왜 하필 지금 자신이 이상한 일들을 발견한 바로 이 시점에 치매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왈. 그때 백구가 또다시 미영을 향해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어요. 특히 미영의 가방을 향해 더욱 사납게 짖었습니다. 백구야, 그러면 안 되지. 금자가 백구를 달래려 했지만 백구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어요. 마치 그 가방에서 위험한 냄새를 맡은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요즘 저만 보면 저렇게 짖어요. 미영이 말했지만 금자는 미영의 표정에서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을 느꼈어요. 정말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진우와 미영이 돌아간 후 금자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사라진 돈, 바뀐 약, 그리고 갑작스러운 치매 검사 제안.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어. 금자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했어요. 그리고 초소형 카메라를 검색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백구가 금자 곁에 와서 앉더니 조용히 컹 하고 울었어요. 마치 좋은 생각이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문한 초소형 카메라가 도착한 건 3일 후였습니다. 금자는 택배를 받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바닥만 한 작은 상자 안에 들어있는 이 작은 기계가 진실을 밝혀줄 거라고 생각하니 떨렸습니다. 백구야, 이제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보자. 밤 10시 금자는 조심스럽게 침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침대 옆 화분 뒤에 숨겨서 방 전체가 보이도록 각도를 정교하게 맞췄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거실 책장 사이에도 하나 더 설치했어요. 35년간 시장에서 일하며 기른 섬세함이 이럴 때 도움이 됐습니다. 그날 밤부터 금자는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어요. 일부러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고 코를 골며 깊이 잠든 것처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어요. 새벽 2시 30분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자는 심장이 뛰는 걸 억누르며 계속 잠든 척했어요. 조용히 해. 깨면 안 돼. 복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빨리 하자. 시간이 없어. 진우의 목소리까지 들렸어요. 금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까지 이 일에 관련되어 있다니.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침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금자는 눈을 감은 채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깊이 잠든 연기를 계속했어요. 미영이 먼저 들어와서 금자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손전등의 작은 불빛으로 금자의 얼굴을 비춰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히 잠들었네. 약이 잘 듣고 있어. 약? 금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이 바꿔친 약에 수면제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미영은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던 약통을 조용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똑같이 생긴 다른 약통을 꺼내 바꿔치기 했어요.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여러 번 해본 것 같았습니다. 이번 주면 될 것 같아? 진우가 문 앞에서 속삭였어요. 응, 이 정도 농도면. 한 일주일 정도? 미영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금자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것 같아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영은 그 다음 서랍을 열어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금자가 몇 년 전에 작성해둔 유언장이었어요. 아직도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 되어 있네. 곧 바꿀 거야. 치매 진단서 나오면 법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진우와 미영이 주고받는 대화를 들으며 금자는 기절할 뻔했어요. 치매 진단서? 그들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영은 유언장을 핸드폰으로 자세히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통장도 꺼내서 잔고 부분을 확대해서 찍었어요. 4,800만 원. 생각보다 적네. 괜찮아. 집값이 있으니까. 강남 아파트라서 최소 15억은 나올 거야. 금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그들이 자신의 재산을 이미 다 계산해놨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미영의 가방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안에 든 서류들이 쏟아졌어요. 미영이 깜짝 놀라며 황급히 서류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제대로 보이지 않아 몇 장을 놓쳤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나가자. 너무 오래 있으면 의심받아. 진우가 재촉했어요. 미영은 서둘러 가방을 정리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 금자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바닥에 떨어진 종이들을 찾기 위해 손전등을 켰습니다. 침대 밑에서 종이 2장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 종이를 집어든 순간 금자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장례식장 상조 견적서 마이너스 고인 이금자. 거기에는 금자의 이름과 함께 장례식 절차와 비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날짜까지 2025년 6월 말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종이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청구 서류 마이너스 피보험자 이금자, 수익자 박진우, 박미영. 보험 금액은 3억 원이었습니다. 언제 이런 보험에 가입했는지 금자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이런 미친. 금자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친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다니. 그동안의 친절과 관심이 모두 거짓이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작은 메모지 하나가 더 있었어요. 치매 진단 일정 6월 20일 담당 의사 김철수 협조 완료 진단서 발급 후 유언장 무효화 절차 진행. 모든 게 계획적이었습니다. 의사까지 매수해서 가짜 치매 진단을 받게 하고 그걸로 유언장을 무효화시킨 다음 자신들이 모든 재산을 가져가려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미영이 평소처럼 환한 얼굴로 나타났을 때 금자는 연기의 신이 된 기분이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응, 그럭저럭. 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미영이 바꿔치기한 약통을 들고 와서 내려놓았어요. 금자는 그 약을 받아든 척하다가 몰래 휴지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성분 분석을 받아볼 생각이었어요.
엄마,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자주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 금자는 이제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모든 게 그들의 시나리오였어요. 그날 저녁 카메라 영상을 확인한 금자는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녹화된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백구를 보며 금자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백구야, 이번엔 내가 나서줘야겠어. 다음 날 아침 금자는 인터넷으로 더 작은 카메라를 주문했습니다. 백구의 목줄 안쪽에 숨길 수 있을 만큼 작은 것으로 말이죠. 이제 백구가 움직이는 곳마다 모든 걸 녹화할 수 있을 거예요. 백구야, 내가 우리의 비밀 요원이 되는 거야.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금자의 말을 알아듣는 듯 했어요. 카메라가 도착하자마자 금자는 조심스럽게 백구의 목줄 안쪽 털 사이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밖에서 보면 전혀 티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금자는 새로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을 흉내내기로 한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증거를 모으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했지? 며칠 후 미영이 방문했을 때 금자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미영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기다렸던 반응이라는 듯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응? 미영이구나. 언제 왔니? 방금 왔는데요. 엄마, 아까 전화로 통화했잖아요. 금자는 전화한 적이 없었지만 일부러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미영이 흥분한 듯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마 진우에게 보고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오늘 병원 가볼까요? 건강검진 좀 받아보시고. 병원? 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요즘 자주 깜빡깜빡 하시니까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금자는 속으로 냉소를 지었어요. 결국 그들이 계획한 가짜 치매 진단을 받으라는 거였습니다. 나는 멀쩡한데 무슨 검사를. 엄마, 미리미리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요즘 치매가 많아졌다고 하잖아요. 그때 백구가 미영의 가방 주변을 빙빙 돌며 코를 킁킁거렸어요. 목줄 안에 카메라가 모든 걸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왈. 백구가 갑자기 미영의 가방을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미영이 황급히 가방을 끌어당겼지만 백구는 더욱 격렬하게 짖었습니다. 백구야, 왜 그러니? 금자가 일부러 멍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게가 정말 이상해요. 제 가방만 보면 저래요. 미영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의 다정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가방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럴까? 금자가 순진한 척 물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화장품이랑 그런 것들 뿐이에요. 미영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가방을 꽉 움켜쥐는 모습이 수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이 돌아간 후 금자는 백구 목줄의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어요. 놀라운 장면들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미영이 화장실에 간 사이 가방에서 여러 서류들이 보였어요. 치매 진단서 양식, 재산 이전 서류, 보험금 청구서까지 모든 게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미영이 전화하는 모습이었어요. 오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 안에 병원 데려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 다 됐죠? 진단서 나오는 대로 바로 절차 밟을 수 있게. 금자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로 의사까지 매수해놨다는 얘기였습니다. 다음 날 진우가 찾아왔어요. 엄마, 어제 미영이한테 들었는데 요즘 좀 이상하시다면서요? 이상하다니? 나는 멀쩡한데. 금자가 일부러 서운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건강 체크 차원에서 병원 한번 가보시자는 거예요. 나는 싫어. 병원 가기 싫다고. 금자가 고집을 부리자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가족이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가족? 금자가 진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래, 가족이니까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진우의 말에는 가시가 있었어요. 평소에 다정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백구가 진우의 바지를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가 뭐 하는 거야? 진우가 백구를 발로 밀쳤어요. 금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우가 백구를 때리다니. 진우야, 백구한테 왜 그래? 엄마도 이게 좀 어떻게 하세요? 맨날 사람 귀찮게 하고. 진우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금자는 이 모든 장면이 백구의 목줄 카메라에 녹화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구야, 이리 와. 금자가 백구를 불렀지만 백구는 계속 진우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마치 이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병원 가셔야 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버티시면 안 됩니다. 진우의 말투가 점점 강압적으로 변했어요. 나는 안 가. 멀쩡한 사람을 왜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니? 멀쩡하다고요? 어제도 미영이한테 이상한 말 하셨다면서요? 금자는 이제 확신했어요. 진우와 미영이 모든 걸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말이죠. 알겠어. 내일 가볼게. 금자가 갑자기 순순히 말하자 진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응, 내가 그렇게 걱정한다니까 가봐야지. 진우는 기뻐하며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영아, 엄마가 내일 병원 가신다고 하셔. 예약 잡아놔. 전화를 끄는 진우의 표정에서 금자는 섬뜩한 만족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금자는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백구가 금자 곁에 와서 앉더니 조용히 컹 하고 울었어요. 마치 내일이 중요한 날이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백구를 바라봤어요. 오늘은 병원에 가는 날이었지만 그 전에 백구와 함께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백구야, 오늘은 너의 마지막 임무야. 금자는 백구의 목줄에 숨겨진 카메라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백구를 미영과 진우의 집에 보내는 거였어요. 이번엔 좀 위험할 수도 있어. 그래도 할 수 있겠니?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컹 하고 대답했어요. 마치 맡겨만 줘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8시 미영이 먼저 도착했어요. 엄마, 오늘 병원 갈 준비 다 하셨어요? 응. 그런데 백구가 어젯밤부터 이상해. 계속 밖에 나가려고 하네. 금자가 일부러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왈. 마침 백구가 현관문 쪽으로 뛰어가며 짖기 시작했어요. 금자가 미리 훈련시킨 대로였습니다. 백구가 왜 그러지? 미영이 당황해했어요. 어젯밤부터 저러고 있어. 산책도 시켜줬는데. 혹시 아픈 건 아닐까요? 글쎄, 진우한테 전화해서 백구 좀 봐달라고 할까? 너희 집에 데려가서 하루만 봐주면 안 될까? 금자의 제안에 미영이 난색을 표했어요. 저희 집은 좀 아파트라서 개를 키우기가 하루만이야. 나도 병원 가야 하고 백구 혼자 두기가 걱정돼서. 금자가 애타게 부탁하자 미영이 어쩔 수 없다는 듯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엄마가 백구를 우리 집에서 하루 봐달라고 하시는데
전화 너머로 진우가 거절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진우 오빠가 싫다고 하네요. 그럼 어떡하지? 백구를 혼자 둘 수도 없고. 금자가 진짜 걱정하는 척하자 미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알겠어요. 제가 설득해 볼게요. 잠시 후 진우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나타났어요. 정말 하루만이에요, 엄마. 우리 집에 개털 날리면 안 되거든요. 고마워, 진우야. 백구도 얌전할 거야. 금자가 백구를 진우에게 맡기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백구가 그들의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든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 금자는 휴대폰으로 백구의 실시간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백구는 진우의 차 뒷자리에서 얌전히 앉아 있었지만 목줄의 카메라는 모든 걸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아파트에 도착하자 백구는 코를 킁킁거리며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야, 이게 왜 이래? 얌전하다며. 진우가 짜증을 냈지만 백구는 계속 이곳저곳을 탐색했어요.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옷장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왈. 백구가 갑자기 옷장을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미영아, 이게 좀 어떻게 해봐. 진우가 화를 내며 백구를 끌어내려 했지만 백구는 더욱 격렬하게 짖었습니다. 그때 옷장 문이 살짝 열리면서 안에 있던 서류 상자가 보였어요. 백구의 카메라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해. 이웃집에서 뭐라고 하겠어. 미영이 백구를 강제로 거실로 끌고 나왔어요. 하지만 백구는 계속 안방 쪽을 향해 짖었습니다. 이상해, 저개가. 뭔가 냄새를 맡은 것 같은데? 진우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설마 우리가 한 일을 아는 건 아니겠지? 걔가 뭘 알겠어. 그냥 새로운 환경이라서 그런 거야.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불안해하며 집안을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거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향해 다시 짖기 시작했습니다. 또 시작이네. 진우가 백구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 책상 위의 서류가 바람에 날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백구의 카메라가 그 서류들을 선명하게 촬영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보험금 수령 계좌, 장례식장 예약 확인서까지 모든 게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빨리 치워. 미영이 황급히 서류들을 주워 담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백구가 갑자기 화장실 쪽으로 뛰어갔어요. 저개가 또 어디로? 진우와 미영이 뒤를 따라갔을 때 백구는 화장실 세면대 아래 서랍을 긁고 있었어요. 왈. 뭐가 들어있길래 저러지? 미영이 서랍을 열자 안에서 작은 유리병들이 나왔어요. 라벨에는 수면제, 혈압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엄마 약이잖아. 왜 여기 있어? 진우가 당황했어요. 바보야. 걔가 보고 있어. 미영이 황급히 서랍을 닫았지만 백구의 카메라는 이미 모든 걸 촬영했습니다. 이게 뭔가 이상해. 마치 일부러 찾아다니는 것 같은데? 진우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백구를 바라봤어요. 설마 누가 훈련시킨 건 아니겠지? 그럴 리가. 어머님 뭘 안다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때 백구가 마지막으로 베란다로 향했어요. 거기에는 큰 쓰레기 봉투가 있었는데 백구가 그것을 향해 또 짖기 시작했어요. 또 뭐야? 진우가 짜증을 내며 쓰레기 봉투를 확인했어요. 안에서 빈 약병들과 주사기, 그리고 이상한 가루가 든 봉지들이 나왔습니다. 모든 게 백구의 카메라에 녹화되고 있었어요. 이게 때문에 다 들통날 뻔했잖아. 빨리 엄마한테 돌려보내자. 너무 위험해. 진우와 미영은 서둘러 백구를 차에 태웠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는 확보된 후였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 돌아온 금자는 백구를 안으며 영상을 확인했어요. 백구야, 정말 잘했어. 이제 모든 증거가 다 모였어. 백구는 피곤한 듯 금자의 품에서 잠들었어요.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금자는 백구의 용기 덕분에 그들의 모든 계획과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금자는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어요. 진우와 미영에게는 동네 병원에 혈압약을 받으러 간다고 말해뒀습니다. 하지만 실제 목적지는 강남의 한법무법인이었어요. 백구야, 집에서 잘 기다리고 있어. 엄마가 중요한 일 보고 올게. 백구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금자를 배웅했어요. 어젯밤 백구가 촬영한 영상들을 USB에 저장해서 가방에 넣고 녹음기도 챙겼습니다. 김정훈 변호사 사무실은 30층 빌딩 고층에 있었어요. 금자는 처음 와보는 이런 멋진 사무실에 약간 위축됐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금자입니다. 전화로 약속 잡았던. 아, 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김정훈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금자의 사연을 전화로 들었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던 모양이었습니다. 말씀하신 증거들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금자는 가방에서 USB와 녹음기, 그리고 진우와 미영이 떨어뜨린 서류들을 꺼냈어요. 먼저 이 영상부터 보세요. 컴퓨터 화면에 백구의 목줄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이 재생됐어요. 진우와 미영이 새벽에 금자의 집에 침입해서 약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 유언장을 촬영하는 장면들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김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더 있어요. 이번에는 병원에서 녹음한 대화가 재생됐어요. 김철수 원장과 진우, 미영이 돈을 주고받으며 가짜 진단서를 만드는 내용이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의사까지. 이건 의료진의 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백구가 진우의 집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여줬어요. 옷장 안의 서류들, 화장실의 약병들, 쓰레기 봉투 안의 증거들까지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영상을 다 본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금자 여사님,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살인 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살인 미수라고요? 네, 독성 물질을 음식이나 약에 몰래 넣어서 해를 끼치려 한 것이니까요. 게다가 문서 위조, 사기, 재산 편취 시도까지 여러 죄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자는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고요. 증거들을 법정에서 쓸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이 영상들이 몰래 촬영된 거라서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특히 다른 사람의 집에서 촬영한 것은. 금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이렇게 완벽한 증거들이 소용없다는 건가요? 하지만 김 변호사가 다시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현행범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들이 다시 범행을 시도할 때 경찰과 함께 현장에서 잡는 거예요. 현행범이요? 네, 이 영상들로 볼 때 그들은 아직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특히 가짜 치매 진단서까지 받았으니까 더욱 적극적으로 나올 거예요. 김 변호사의 설명에 금자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며칠 더 그들의 계획에 속아주는 척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결정적인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준비한 대로 증거를 확보하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경찰과 협조해서 안전하게 진행할게요. 그리고 김 변호사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혹시 연기에 자신 있으세요? 연기요? 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치매 환자 역할을 좀 더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들이 경계심을 늦추고 더 대담하게 나올 테니까요. 금자는 지금까지도 충분히 연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더 해야 한다니 부담스러웠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집에 가서 평소대로 지내세요. 그리고 제가 연락드리는 대로 행동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백구도 계속 활용해야겠어요. 백구를요? 네, 백구가 촬영한 영상들이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백구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거든요. 금자는 백구에 대한 자부심이 솟았어요. 정말 똑똑한 개였어요. 그럼 언제쯤 실행하나요? 아마 이번 주 안에 그들이 움직일 것 같아요. 가짜 진단서도 받았고 당신이 완전히 속았다고 생각하니까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금자는 긴장되면서도 기대됐어요. 드디어 그들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 거예요. 집에 돌아오니 백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백구야,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곧 끝날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미영이 들어왔어요. 엄마, 병원 다녀오셨어요? 약은 잘 받으셨고요? 응, 받았어. 금자가 가방에서 실제로 받아온 혈압약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엄마, 오늘 기분이 좀 어떠세요? 어제 진단서 받고 나서 충격 받으셨을 텐데. 미영이 탐색하는 듯한 눈빛으로 금자를 바라봤어요. 그냥, 아직 실감이 안 나네. 맞아요. 갑자기 그런 얘기 들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우시죠? 미영의 목소리에는 가짜 동정심이 묻어 있었어요. 엄마, 그런데 앞으로 중요한 일들은 저희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은행 일이라든지 계약서 같은 것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금자는 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순진한 척 대답했어요. 그래. 나도 머리가 좀 흐릿해지는 것 같으니까. 미영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미영이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어요. 손에는 여러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은행에 가야 할 일이 있어요. 은행? 무슨 일로? 금자가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상태가 좋지 않으시니까 통장 관리를 제가 도와드려야 한다고. 미영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이건 뭐야? 계좌 관리 위임장이에요. 이걸 써주시면 제가 엄마 대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어요. 금자는 서류를 자세히 보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김정훈 변호사와 미리 상의한 대로 행동하고 있었어요. 변호사는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진우는 어디 있니? 오빠는 회사에 있어요. 나중에 은행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때 금자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정훈 변호사였습니다. 잠깐만 전화 좀 받을게. 금자가 화장실로 들어가서 속삭이듯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이금자 여사님,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미영이가 와서 은행에 가자고 해요. 위임장을 써달라고. 좋아요.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은행에는 이미 얘기해뒀어요. 직원들이 도와줄 거예요. 알겠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금자는 미영에게 말했어요. 그래, 가자. 어차피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내가 도와줘. 미영의 얼굴에 기쁨이 스쳤어요. 은행에 도착하자 진우가 이미 와 있었어요. 창구 직원은 30대 여성이었는데 금자를 보자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리 상황을 전달받았다는 신호였습니다. 어떤 업무를 보러 오셨나요? 직원이 물었어요. 저희 어머니 통장 관리를 제가 대신 하려고요.
어머니가 요즘 기억력이 좀. 진우가 가짜 치매 진단서를 내밀었어요. 아, 그렇군요. 위임장 작성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는데 금자는 일부러 서류를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뭐라고 쓰여 있는지 잘 모르겠네. 엄마, 그냥 여기에 서명만 하시면 돼요. 미영이 금자의 손을 잡고 펜을 쥐어줬어요. 잠깐만요. 창구 직원이 끼어들었어요. 본인 확인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 해요. 규정상 어쩔 수 없어요. 어떤 질문인데요? 진우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금자. 금자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생년월일은요? 1960년 3월 15일. 현재 주소는? 금자가 잠깐 머뭇거리는 척했어요. 강남구. 뭐였지? 엄마, 역삼동이에요. 미영이 재빨리 도와줬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질문했어요. 통장 비밀번호는 기억하시나요? 비밀번호? 금자가 정말 모르는 척했어요. 315. 생일이에요. 진우가 대신 대답했어요. 하지만 창구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본인이 직접 말씀하셔야 해요. 엄마, 315예요. 엄마 생일. 미영이 금자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아, 315? 금자가 마치 기억이 난 듯 말했어요. 하지만 창구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그럼 뭐지? 진우와 미영이 당황했어요. 사실 금자가 몇 달 전에 비밀번호를 바꿔놨거든요. 엄마, 혹시 바꾸신 거 아니에요? 바꿨나? 기억이 안 나네. 금자가 진짜 혼란스러워하는 척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영이 직원에게 물었어요.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통장을 가져오시면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직접 와야 하고 정신 상태가 명확해야 해요. 진우와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신 상태가 명확해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은 법정 대리인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해요. 법원에서 후견인을 정해야 하거든요. 그럼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창구 직원의 말에 진우와 미영은 크게 실망했어요. 이렇게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복잡했거든요. 그럼 후견인 지정은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신청하셔야 해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은행을 나서며 진우가 미영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금자는 속으로 웃었어요. 변호사의 작전이 효과가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영이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좀 피곤하셨죠? 집에 가서 쉬세요. 응, 머리가 좀 아프네. 약 드시고 푹 주무세요. 미영이 금자에게 바꿔치기한 약을 주며 말했어요. 금자는 그 약을 받아들고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미영과 진우가 떠난 후 금자는 김정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은행에서 계획대로 됐어요. 좋아요. 이제 그들이 다른 방법을 시도할 거예요. 아마도 더 직접적인 방법을. 더 직접적인 방법이요? 네, 법적인 절차가 복잡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올 거예요.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은 후 금자는 백구를 안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들이 다음에는 어떤 방법을 쓸까요? 그날 밤 금자는 카메라를 다시 확인하고 백구의 목줄도 점검했어요. 이제 진짜 위험한 단계가 올 것 같았거든요. 백구야, 우리 조심해야겠어. 백구는 금자를 올려다보며 컹 하고 울었어요. 마치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금자는 불안해졌어요. 그들이 다음에는 정말로 위험한 일을 시도할 것 같았거든요. 은행에서 실패한 지 이틀 후 진우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외식하실래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금자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게 그들의 마지막 계획일 거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저녁 6시 진우와 미영이 함께 나타났어요. 금자는 핸드백 안에 응급 버튼과 녹음기를 숨겨뒀습니다. 백구야, 엄마가 늦게 들어올 수도 있어. 백구는 불안한 듯 킁킁거리며 금자 주변을 맴돌았어요. 식당은 한적한 고급 한정식집 개별룸이었어요. 음식이 나오자 진우와 미영이 특정 음식들만 계속 권했어요. 엄마, 이 죽 정말 맛있어요. 더 드세요. 금자는 그들이 권하는 음식들을 유심히 봤어요. 색깔이 약간 이상했습니다. 음식에 뭔가를 탔구나. 화장실에 간 척하며 먹었던 음식을 토해낸 금자는 응급 버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어지럽네. 머리가 무거워. 엄마, 괜찮으세요? 진우가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기대에 차 있었어요. 금자가 테이블에 손을 짚으며 비틀거리는 척할 때 은밀하게 응급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분 후 룸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관들이 들어왔어요. 경찰입니다. 진우와 미영이 당황해할 때 김정훈 변호사도 함께 나타났어요. 음식을 검사해야겠습니다. 경찰관들이 테이블 위의 음식들을 수거하기 시작했어요. 진우야, 미영아. 너희들이 한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어. 김정훈 변호사가 태블릿을 꺼내 백구의 목줄 카메라 영상을 재생했어요. 새벽 침입 약물 교체, 병원 녹음, 모든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엄마, 어떻게 35년간 시장에서 온갖 사람들을 다 봤단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금자가 진짜로 쓰러진 거예요. 엄마. 진우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이번엔 진짜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119를 불러. 경찰관이 소리쳤어요. 구급차가 도착해서 금자를 병원으로 옮겼어요. 검사 결과 음식에서 나온 독성 물질이 아니었어요.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의사의 말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스트레스와 과로가 누적되어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금자를 보며 진우가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제발 깨어나세요. 미영도 울고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 심한 짓을 했어요. 김정훈 변호사가 말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술이 필요해요. 수술비는 얼마나 들어요?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대략 2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진우는 절망에 빠졌어요. 그들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거든요. 3일 후, 금자가 깨어났을 때 병실에는 뜻밖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할머니, 동네 아이들이 꽃을 들고 와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시장 아줌마들도 다 걱정하고 있어요. 간병인이 설명해 줬어요. 소식을 들은 시장 상인들과 동네 사람들이 모금을 해서 수술비를 다 모았대요. 정말요? 금자는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아드님도 계속 여기 계셨어요. 3일 동안 한 번도 안 가시고. 금자가 고개를 돌리니 진우가 의자에서 졸고 있었어요. 3일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진우야. 금자가 부르자 진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깨어나셨어요. 너 왜 여기 있니? 엄마가 정말 죽을 뻔했잖아요. 진우가 또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심한 짓을 했어요. 그때 미영도 들어왔어요.
역시 3일 동안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너희들, 경찰서에는 안 갔니? 아니요. 경찰에서 어머니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김정훈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사실 이번 일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뭐가요? 진우 씨와 미영 씨가 어머니를 지키려고 3일 동안 병원을 지켰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깨달은 것 같아요. 진우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를 잃을 뻔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는데?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요. 돈보다 재산보다 훨씬 소중한 분이라는 걸요. 미영도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저희 처벌받을 각오가 돼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어머니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곁에서 간병하게 해주세요. 금자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백구는 어떻게 했니? 아, 백구는 김 변호사님이 돌봐주고 계세요. 매일 병원 앞에서 엄마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창문 밖에서 컹컹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봐요. 창문을 열자 백구가 병원 마당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백구야. 금자가 손을 흔들자 백구가 더욱 신나게 짖었어요. 엄마, 저희 정말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진우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어떻게 믿어? 증명해 보일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한 달 후, 금자는 완전히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놀랍게도 진우와 미영이 정말로 변해 있었어요. 엄마, 이제 매일 이런 식으로 살 거예요. 진우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금자의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했어요. 미영은 집안일을 도맡았고요. 그리고 저희 자수했어요. 뭐? 경찰서에 가서 모든 걸 자백했어요. 벌금과 사회봉사 200시간씩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미영이 서류를 꺼냈어요. 재산 포기 각서예요. 저희는 어머니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해요. 금자는 깜짝 놀랐어요. 왜?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서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엄마의 아들과 며느리로 살고 싶어요. 그때 백구가 달려와서 모든 사람 주변을 빙빙 돌았어요. 마치 가족이 다시 뭉쳤다고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컹, 컹. 백구야, 너도 기쁘구나. 그날 저녁 진정한 가족의 첫 번째 식사를 했어요. 엄마,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을 거예요. 그래, 믿는다. 금자는 이제 정말로 믿을 수 있었어요. 때로는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죽을 뻔한 경험이 진우와 미영을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준 것이었어요. 백구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구나.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컹 하고 대답했어요. 진실을 지켜본 건 사람이 아니라 백구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무서운 법이죠. 하지만 끝까지 지켜보는 눈이 있다면 진실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깐 살포시 눌러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